오늘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현재 사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향후 3년 동안 1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과 비영리 조직에 대한 주택 판매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올해 2분기에 판매된 주택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홈오피스와 홈스쿨링을 위한 더 넓은 주택을 찾으면서 팬데믹 초기 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주택 매물 부족과 공급 병목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의 비중도 큰 문제라며 저가 주택 보급이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비율로 봤을 때 400만 채 이상의 저가 주택이 필요하며 현재 계류 중인 3조 5천억 달러 예산에서 3천억 달러를 저가 주택 보급에 지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 가용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사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재무부와 협력해 2019년 종료된 리스크 쉐어링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이를 통해 주정부 주택금융기관이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해 더 낮은 비용의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8월 31일)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자금 유지에 문제를 안고 있는 연금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퇴직 및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펀드는 2033년 말까지만 연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76%만 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장애 신탁기금은 작년 추정치보다 8년 빠른 2057년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91%만 가능합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생활비 조정은 3.1%로 예상되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6%에 근접할 수 있다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생활비 조정은 에너지와 같은 분야의 최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내년 보고서가 마무리되어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결과로 인해 세금의 인상이나 혜택의 삭감 등의 조치가 필요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발병 직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아 입법가들의 즉각적인 법안 수정 노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쿡카운티 보안당국은 최근 실종된 170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재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부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풀타임으로 일할 3명의 형사를 전담시켰습니다. 현재 당국은 특히 실종 여성들의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나 실종 남성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비올라 마틴의 실종 사건입니다. 그녀는 2009년 클랜우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얼마 후 딕스모어의 교회에서 발견됐고 그녀의 딸 중 하나인 안젤라 마틴은 어머니가 마약 문제가 있었지만 실종 전 5년 동안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안젤라에게는 이제 그녀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증손자들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생산업체인 애플사는 미국 내 8개 주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용 애플 월렛의 운전면허증과 주 아이디를 추가해 서비스가 가용한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실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조지아, 코네티컷,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유타주가 서비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6월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교통안전청과 함께 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물리적인 지갑을 대체하려는 애플사의 중요 계획 중 하나이며 터치리스 공항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월렛 앱에 아이디를 추가하는 것은 신용카드 및 교통패스를 업로드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애플사는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아이디를 스캔하면 추가 보안 조치로 얼굴 및 머리 움직임을 완료하라는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공항의 신분증 판독기에서 모바일 아이디를 탭한 후 사용자는 페이스 아이디 또는 터치 아이디를 사용해 TS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 데이터는 암호화되며 변조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되고 아이디는 소유자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사는 현재 학생들이 실제 카드 없이 캠퍼스 건물에 액세스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학생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은 이번 여름에 미국과 캐나다의 추가 대학으로 확장됐습니다. 새로운 아이디 기능은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등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젤 이용자 중 일부가 수천 달러씩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최근에는 수표나 카드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로 소액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쉬운 송금 시스템을 노리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젤 이용자는 거래은행을 사칭한 사기꾼으로부터 구매 확인 메시지를 받았고 곧이어 그 사기꾼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3,500달러의 젤 인출을 보류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통해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돈을 이체했으나 이 돈은 이체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내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돈을 보냈는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젤 어카운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발견돼 사기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보안업체 전문가는 사기꾼들은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발신자 번호를 실제 은행인 것처럼 스마트폰에 표기가 가능하게 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기타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젤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사기꾼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은행은 아무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에 표기되는 전화번호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바로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직접 전화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2만 3,241명, 신규 사망 620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87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